키코 설계자의 은폐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이것은 키코 관계 네 번째 설명입니다. 사실 지난 여러 번 설명해서 이러한 내용을 설명은 다 했습니다. 단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점을 분명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요 양식으로 설명을 해서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키코라는 금융상품은 상당히 난해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대로 파헤쳐지지 못했다고 봅니다. 지난 여러 번의 재판에서 적합성에 관한 이야기가 수없이 나왔지만 이것이 과연 헤징으로서 적합한 상품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키코라는 제품을 두 개의 옵션으로 쪼개 놓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쪼개야 됩니다. 만일에 쪼개지 않는다면 또다시 해봤자 수박 끄달기로 끝나고 그 진실을 파헤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 개로 쪼개면 되는데 쪼개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행사 가격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게 설계한 데 있습니다. 그것을 이게 장막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이게 장막 맞습니다. 두 개의 행사 가격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키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을 붙잡고 키코의 행사 가격이 몇 개가 있습니까? 이래 물으면 틀림없이 하나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가 아닙니다. 옵션이 두 가지가 있으면 각각의 옵션에 대해서 그 나름의 각각의 행사 가격이 존재합니다. 옵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행사 가격이 하나다. 그런 것은 이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풋 옵션에는 풋 옵션의 행사 가격이 있고 콜 옵션에는 콜 옵션의 행사 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두 개의 값을 같은 값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로 설계자의 트릭이 들어 있습니다. 트릭.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행사 가격을 같은 값으로 하지 않고 다른 값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이제 쪼개 놓고 한 선 한 선을 분석을 해 보십시다. 풋 옵션은 수출업자가 일정 가격의 달러를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 권리를 행사하면 은행은 두 말 말고 그 금액의 그 달러를 사 주어야 합니다. 콜 옵션은 거꾸로 은행이 일정 가격의 달러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은행이 이 달러를 이 값에 사겠다고 결정을 하면 두 말 말고 수출업자는 그 달러를 그 값에 팔아야 됩니다. 어디에 그 시중가격이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팔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행사 가격을 옮길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키코의 근본 문제는 풋 옵션 한 개에 콜 옵션 두 개다.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게 돼 있다는 것이 근본 문제고 모든 재난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 가격을 조정을 하면 풋 옵션 콜 옵션 비율을 1대2로 할 수도 있고 1대3으로 할 수도 있고 1대100으로 할 수도 있고 1대1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0대1로도 할 수 있습니다. 0대1은 좀 너무한 이야기라면 0.5대1 어떤 비율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행사 가격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비율을 1대1로 맞추는 것으로 목표를 한번 정해 봅시다. 그러면 풋
옵션의 가격이 작을수록 그런 목표에 도달하기 쉽고 콜 옵션의 가격이 클수록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쉽습니다. 지금은 행사 가격이 두 개일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도중이니까 다른 줄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딱 행사 가격만 집중을 합시다. 풋 옵션의 행사 가격을 내리면 은행의 임무는 점점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은 달러의 가격이 시정 시세가 내려갔을 때 은행은 좀 더 낮은 값으로 그 달러를 사줄 수 있으니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 옵션 자체의 가격, 다른 말로 프리미엄을 조금만 받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풋 옵션의 행사 가격은 밑으로 끌고 내려올수록 행사 가격이 낮을수록 풋 옵션의 프리미엄, 즉 가격은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 풋 옵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원이다 이렇게 정해졌을 때 10원이라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10원이라고 했을 때 행사 가격을 쭉 끌고 내려오면 쭉쭉쭉쭉쭉 끌어내서 5원 될 때까지 오면 콜 옵션은 가만히 두어도 1대1이 되죠. 그 다음에 콜 옵션을 크게 만든다. 콜 옵션의 가치를 크게 만든다. 다른 말로 콜 옵션의 프리미엄의 값을 올린다. 그래도 1대1의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올리느냐. 이 콜 옵션의 행사 가격을 이렇게 끌고 내려오면 됩니다. 요걸 가만히 놔두고 요걸 끌고 내려오면 자 시중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때 시중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은행은 더욱더 낮은 값에서 달러를 사올 수 있고 더욱더 낮은 값에서 사올 수 있으니까 그 권리의 가치가 점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사 가격을 말하자면 요걸 끄집어내려도 1대1의 구조의 목표를 가까이 가고 이걸 더 비싸게 해가지고 싸게 해가지고 이것을 풋 옵션을 더 싸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걸 끄집어내리도 똑같은 목적을 달성합니다. 콜 옵션을 더 비싸게 해가지고 1대1의 구조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완성된 킥구에서 만일에 행사 가격을 똑같이 했다 하더라도 요 행사 가격을 꼭 이렇게 쭉 끄집어 내리면 요 행사 가격과 요 행사 가격을 동시에 끄집어 내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되기 때문에 1대1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행사 가격을 이 자리에 두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두었다는 것은 그 목적을 1대2의 구조로 만들기 위한 것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 가격은 얼마든지 내릴 수 있고 이거 1대1 구조에서도 얼마든지 팔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해놓은 것은 1대1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석을 해볼 의욕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행사 가격이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혼란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 그 정도 해놓고 풋 옵션의 설명에 들어가 봅시다. 수출 입장에서 볼 때 풋 옵션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만일에 수출업자가 헤징을 하고자 한다면 수출업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풋 옵션 뿐입니다. 수출업자는 달러를 입수할 것이고 그것을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달러를 팔아버리는 그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헤징의 목적인데 그것을 바로 헤징이라 하는데 헤징을 하자면 수출업자는 풋 옵션 하나를 은행에서 구입하면 그만이고 그것으로 땡입니다. 그러면 은행의 이 관심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풋 옵션을 하나를 구입을 해야 한다면 그 풋 옵션을 될 수 있는 대로 싸게 구입하고 싶겠죠. 그럼 이 행사 가격이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은 시중 시세는 이런 달러의 시중 시세는 이렇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풋 옵션의 행사 가격이 시중 시세보다 더 높습니다. 더 높아. 그러면 이론상 사자마자 이 옵션을 사자마자 행사를 해버리면 당장 이득을 보고 들어가죠. 그러면 이득을 보고 들어가면 이득을 보고 들어가면 그러한 이득이 있다면 이 풋 옵션의 프리미엄, 즉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요거하고 요거 차이만큼 가격이 보태지겠죠. 그러면 다른 혼란이 없이 단지 풋 옵션 하나를 수출업자가 산다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시중 시세보다 행사 가격이 높은 값에 살 수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사자마자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를 사려면 그 이득에 해당되는 돈을 이 프리미엄을 풋옵션 프리미엄을 고스란히 물어야 되니까 그냥 이쪽 복에서 저쪽 복에서 돈을 옮길 뿐 이렇게 비싸게 이걸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칭 상품의 해칭을 위한 옵션의 행사 가격은 시중 시세보다 밑에.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코벨이 있는 요 자리에 요렇게 딱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요 차이가 행사 가격이 시중 시세보다 높은 상태, 그리하여 이 옵션의 가격이 높아진 상태, 이러한 구조를 인더만이라고 합니다. 인더만이라는 것은 행사 가격이 지금 시중 시세보다 이 구매자, 옵션 구매자에게 유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그 유리한 만큼 값을 지불합니다. 이 공짜가 아닙니다. 값을 지불합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거꾸로 지금 계약 시세보다는 낮게 행사 가격이 책정된 것을 이런 옵션을 out of the money라고 합니다. out of the money. out of the money의 구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옵션의 가격을 조금만 지불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갈 때는 손해를 감수하고 그 이상 내려가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겠다 이런 거죠. 지금 이 설명에서 지금 자꾸 키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거 하나만 집중을 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 키코 이야기 지금 요 설명 중에는 키코 이야기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풋 옵션의 구조는 요선이 없습니다. 요선이 없고 요선이 요 자리에 와 있어요. 행사 가격이. 그리고 코벨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돈을 주고 그 옵션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수출업자가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거꾸로 은행에게 이 콜 옵션 하나를 팝니다. 팔아서 막교환해서 제로 코스트로 만든다는 거죠. 그 막교환해서 파는 것은 이건 행사 가격이 여기 있고 이 만일에 키베리어만 없으면 이게 이제 아웃 오브 마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콜 옵션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거래에서는 어떻게 거래가 되느냐 하면은 이 배리어 두 개는 없고 풋 옵션의 행사 가격은 여기에 가 있고 콜 옵션의 행사 가격은 여기에 가 있고 그래서 서로 맞교환해서 주고받는 돈이 없이 제로 코스트로 그렇게 거래가 됩니다. 그러한 금융상품을 제로 코스트 실린더라고 하고 제로 코스트 실린더는 이 키코가 생기기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겁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상한 제품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제로 코스트 실린더가 존재하는 이유는 수출업자가 달러를 해징을 하되 그 해징하기 위해서 산 풋 옵션의 가격을 지불하는 대신 콜 옵션 하나를 은행에 팔아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 결과 이 선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해징을 받고 달러 가격이 만약에 이 선 이하로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그 이득은 포기한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페어하게 거래가 됩니다. 이때 요 구조를 인더마니를 하고 만일에 행사 가격이 여기 있다면 요건 아웃 오브 마니이고 또 요거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 행사 가격이 은행에게 불리하게 돼 있죠.
불리하게 현 시세보다 이 행사 가격이 더 높으니까 은행에게 불리하게 되죠. 은행은 달러를 가격을 높게 주고 살수록 더 불리한 거 아닙니까? 이런 구조를 out of money라 합니다. 그래서 out of money 이 두 개의 이 행사 가격으로 형성되고 배리언 없는 그러한 조합 두 개의 콜 옵션, 풋 옵션가 1대1 이렇게 상큼하게 만들어진 그러한 제품을 제로 코스트 실린더라고 합니다. 제로 코스트 실린더. 제로 코스트입니다. 키코도 제로 코스트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키코는 어떠한 트릭을 썼느냐. 첫째, 풋 옵션을 행사 가격을 높이 잡아서 인더마니 구조를 만들어서 풋 옵션이라는 이 옵션 자체의 프리미엄, 즉 가격을 높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지 않는 대신 그 높은 값을 은행이 그 돈을 받으면 아무도 가입 안 할 거 아닙니까? 이걸 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받는 대신 콜 옵션 두 개를 요구를 하는 거죠. 이 은행의 목적은 여기 있는 거죠. 수출업자는 여기 목적이 있고 이것이 비싸면 하지 않을 건데 비싼지 싼지 알지 못하도록 이런 조치를 해놨고 이건 완전히 은행의 목적입니다. 키코 자체가 은행이 이 바라는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수출업자가 뭘 바라는 그걸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 돈을 내놓는 대신 엄청난 이 재난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트릭은 뭐냐? 지금 첫 번째 그 장막 뒤에 수단입니다. 수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단 첫째 이 풋 옵션 가격을 높여놨다. 그래서 1대2의 구조를 바라본다. 그 다음에 높여놨는데 보니까 요대로 가만히 놔두면 요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대로 가만히 놔두면 쭉 달러 시세가 밑으로 내려가면 은행은 엄청난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구조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코베리어를 만드는 겁니다. 위험을 지나치게 않는 것은 싫으니까 요 떡은 먹고 싶고 이 은행이 이 떡은 먹고 싶고 이 위험은 안기 싫고 그래서 지금 요 표를 만들어 놨는데 장막 뒤의 수단은 첫째 요건데 그 다음 일제 이 구조를 초석을 따놨는데 풋옵션 리스크가 생겼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코베리어를 만든 겁니다. 이 코베리어를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시장의 힘에 의하여 만일에 이 달러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은행이 이 달러를 마구 팔아서 더 내려가게 만들고 그 낌새를 채면 시장의 모든 투기꾼들이 달려들어서 코베리어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시장 시세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일주일 안 걸립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지금 실제 키코 계약서를 보면 깜짝 놀라서 소스라칠 정도로 가깝습니다. 정말 어떤 물결이 시장의 물결이면 이 하루만 해도 가능합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하고도 또 충분하고 남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가 시간이 걸리는지 이거는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이 진짜입니다. 일주일 안 걸립니다. 이틀만 되고 노멀하게 이틀살이면 되고 어쩌면 하루만 해도 탁 가능합니다. 그 하루라는 짧은 시간에 눈치 빠른 수출업자가 있어서 이걸 행사를 해버렸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코베리어를 여기에 만든 것은 사실상 이 행사 가격, 풋 옵션을 가격을 높이 받아놓고 요거 가격을 받았다가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요 두 개라는 요런 것을 받아놓고 그 부담을 사실상 없애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코베리어가 여기 있는 것은 있음으로 해서 풋 옵션은 계산상으로는 높은 값이 되지만 사실상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흠하고 흠한 외환 투기 시장에서 수출업자는 국민학생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코베리어를 만들어 놓으니까
계산상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리스크는 줄여놨는데 풋 옵션의 프리미엄이 작아집니다. 그러면 이게 없으면 무조건 하고 은행이 이걸 보장해야 되는데 요걸 갖다 놓음으로 해서 조건이 붙어버렸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 코베리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조건. 그러니까 이 풋 옵션의 가치가 왕창 작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 한 숫자로 따지면 요 배리어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원래 풋 옵션의 가격이 10원이라면 이 코배리어가 하나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풋 옵션 가격은 2원 또는 1원, 3원 그 정도로 확 낮아집니다. 그만큼 코배리가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면 왕창 낮아진 코배리어로 왕창 낮아진 이 풋 옵션 가지고는 이제 1대2의 구조를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이 가치가 없어졌으니까, 많이 적어졌으니까 이제 1대1로 돌아가든지 1대 0.5로 하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1대 0.5로 하든지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값을 낮춰야 됩니다. 계산상입니다. 요걸 가지고. 그러면 키배리어는 콜 옵션의 프리미엄, 이 값을 낮추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K배리어가 설치되면, 키배리어가 이게 설치되면, 이건 어떤 조건이냐면 하면, 이 행사 가격이 있는데, 키배리어가 무너져야만 이 행사 가격이 소용 있어진다. 그럼 조건이 딱 붙죠. 그러니까 요것의 가격이, 이 프리미엄이 낮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1대2의 구조를 회복하고, 그 뒤는 아무런 문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요 제목을 보십시오. 요 제목을 보면 여기 있는 칼럼 헤드 보면 은행에 불리한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은행의 목적을 위해 성취해 놨고 은행 요거 하나 해놓고 은행에 불리한 부작용이 생기면 이것으로 해결하고 또 그것을 또 은행에 불리한 부작용이 생기면 또 이것으로 해결하고 이 관심사는 전부 은행입니다. 이 전부 은행을 위해서 만드는 제품입니다. 수출업자를 위한 건 전혀 없습니다. 은행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럼 키배리어는 얼마나 무너지기 쉬우냐. 만일에 이 달러가 이렇게 올라간다. 달러가 올라가면 이 코배리어 실질 계약서를 보고 판단하건대 이 코배리어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키배리어가 무너지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금방 쉽게 되는 겁니다. 일단 시중 사시가 달러가 쭉쭉쭉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은행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주식시장에 투자해놨던 돈을 왕창 뽑아서 달러를 사서 가지고 가버리면 확 올라가 버리죠, 달러가. 그리고 그 김새를 보면 환투기꾼들이 확 달라들죠. 위로 찌릅니다. 이제 위로 이제 배팅을 합니다. 그럼 이 키벨이 왕창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은 키베리가 무너지는 것도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 전문가들인데 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실제 숫자를 가지고 이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에는 4개의 선이 있습니다. 4개의 선이. 이 4개의 선마다 위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럼 1대1의 비율로 갖고 가고자 하면 풋 옵션의 이 가격을 낮추든지 콜 옵션의 가격을 높이든지 둘 중 하나만 하면 되는 겁니다. 둘 다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의 선을 의미를 한번 봅시다. 행사 가격을 쭉 풋 옵션의 행사 가격을 쭉 끄집어 내린다. 그러면 풋 옵션의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 1대1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베리 가격은 코베리의 위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코베리는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코베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이 무너질 확률이 더 많아지죠.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풋 옵션의 이 가치가 내려가죠. 풋 옵션 가치가 내려가면 우리 목표에 가까워집니다. 1대1 구조. 그럼 요 행사 가격을 한번 봅시다. 요 행사 가격은
끄집어 내릴수록 콜 옵션의 가치가 올라가죠. 끄집어 내려갈수록. 그래서 이걸 내릴 때는 요것이 가치가 내려가서 1대1 구조로 가까이 가고, 그 다음 요걸 이래 끄집어 내리면, 요걸 이렇게 끄집어 내리면, 콜 옵션의 가치가, 콜 옵션의 가치가 행사 가격을 밑으로 내리면 콜 옵션의 가치가 더 내려가죠. 콜 옵션의 가치가 내려간다. 콜 옵션의 가치가 올라가죠. 콜 옵션의 가치가 올라가죠. 콜 옵션의 가치가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 콜 옵션의 행사 가격을 시장 가격이 이래 가까이 가지고 오면 은행은 좀 더 낮은 가격에 달러를 살 수 있으니까 콜 옵션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걸 끄집어 내리도 1대1의 이 구조에 가까이집니다. 그럼 키밸류는 어떻게 되느냐? 키밸류는 멀리 있을수록 더 무너지기가 어려워지죠. 키밸류는 가까이 있을수록 무너지기가 쉬우니까 키밸류가 무너져야 이 콜 옵션이 유효하게 되니까 키밸류는 내려올수록 콜 옵션의 가치가 더 많아지고 우리의 목적 1대1 구조로 더 가까이 됩니다. 키밸류는 멀리 있을수록 더 올라갈수록 이걸 무너뜨리기가 어려워지니까 콜 옵션의 가치는 내려가고 우리의 목적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요거는 우리가 1대1로 만드는 목적을 가졌을 때 요거는 내려올수록 우리의 목적에 가까워지고 요것도 내려올수록 우리의 목적에 가까워지고 요것도 내려올수록 우리의 목적에 가까워지는데 요것만이 올라갈수록 우리의 목적에 올라갈수록 우리의 목적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고 쉬고 이라는 이유가 이걸 생각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도저히 맞게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세히 글로 써가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놓고도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걸 째지도 않고 이 상태에서 이 진실을 어떻게 파악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이고 이 은폐술이라 이 설계자는 엄청난 은폐술을 쓴 겁니다. 요걸 이렇게 단단하게 묶어 나왔기 때문에 앵글 교수도 행사가격이 2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고 제가 기억을 못하는지도 모르지만은 이 기구가 좀 난해하기 때문에 내 기억을 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2개를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붙여놔 버렸다. 하나는 얼마든지 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뗄 수가 있는데 이 붙여놓은 것은 붙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붙인 것이 아니라 이 작전입니다. 이러한 작전은 옛날부터 존재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걸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의 36개에 나오는 연환계입니다. 연환계. 서로 이어붙이는 개교 이런 뜻입니다. 적에게 무엇인가 2개가 떨어져 있어야 유리할 때, 그러니 행사가격이 여기 하나 있고 뭐 여기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는 밑에 있고 하나 위에 있고 이렇게 떨어져야만 적에게 좋을 때, 이때 적이라는 건 지금부터 시작할 그 수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키코 설계자에 보면 수사관이 적이죠. 또 옛날의 적은 또 앵글 교수 이런 사람들이 이 설계자의 적이죠. 떨어져 있으면 금방 파악이 쉽기 때문에 적에게 유리하죠. 그걸 딱 붙여버리고 하나로 딱 보이도록 감춰버린 거. 이런 것을 연환계라 그러는데 삼국지에는 연환계가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초선을 중심으로 동탁과 여포를 딱 붙여버렸죠.
그 동탁의 부인, 여포의 부인 이렇게 따로 떼야 되는데 그 부인 두 사람을 한 여자를 이렇게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연환계가 된 것이고, 두 번째 연환계는 조조가 적백대전을 일으켰을 때 처음에는 배가 전부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있었는데 방통이 가서 이거 다 붙여버리면 좋다 이래가지고 붙여버렸고, 그러다가 나중에 불이 났을 때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걸 깨고 들어가지 못하면, 예? 수천 년 전에 또 있었던 그 연환계를 우리 2000년 전에 또 있었던 그 연환계를 우리가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니까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수사를 시작하시면 반드시 먼저, 그 무엇보다 먼저 두 개의 행사각이 하나인 것처럼 보인 이 장막을 깨고 들어가서 이 키코를 두 개를 쪼개놓고 하나씩 이 선 한 개씩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